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말기암 증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말기암을 아마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이거 뭐 5번, 6번 겪으신 분은 없으실 테니까 다들 당황스러우실 거고, 처음 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놀라시는 것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보시면 아, 이건가 보다라고 조금 덜 당황하시라고 미리 교육도 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건 여지껏 해왔던 치료 의학하고는 조금 반대쪽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의학의 모든 공격에도 정답입니다. 암덩어리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걔들이 몸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 괴로움, 불편함을 어떻게 좀 줄여보겠냐, 관리를 해드린다. 영어로 이제 케어해드리는 거. 그걸 이제 목표로 하는 분야가 완화 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흔히 생기는 증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표인데요. 뭐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통증이 가장 심하고 가장 많이들 있으시고, 기운 없다, 피로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변비, 호흡곤란, 구역질, 구토들도 많고, 선망이라고 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실 겁니다. 뒤에서 좀 더 강조드리겠지만 오늘 알아야 되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딴 데서 들어보지 못한 것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선망이고요. 미리 조금만 설명드리면, 한자 되게 어렵게 써야 되는데 저도 못 쓰는 한자인데, 헛소리 섬, 그 다음에 망령 났다, 노망 들었다 할 때 그 망 해서 선망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호소하는 것보다는 참고 이렇게 숨기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게 문제죠. 통증, 암성 통증, 말기암 환자가 겪는 가장 이제 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본인은 본인대로 괴롭고 옆에서 보시는 분은 보시는 분들대로 안타까운 건데, 여기 나오면 90% 이상의 조절이 가능하다. 이거 뭐 못 고치는, 그 조절을 못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무조건 안 아프게 해드리는 게 최우선이다. 그걸 위해서 세계올림픽위원회 IOC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금지 약물도 우리는 쓴다. 왜? 올림픽 나가실 분들 아니니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반칙으로 쓰지 말라는 거지, 그 약이 무슨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꼭 찾아보시고서 막 핸드폰을 열심히 찾아보시고서 이거 IOC에서는 금지 약물이던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터넷 괜히 그런 거 너무 열심히 찾아보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스테로이드가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마약성 진통제는 말기암에서 특히 암성 통증에는 가장 특효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 마약 중독되는 거 아니냐, 우리 뭐 저기 마약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들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되실 리 없다. 그런 걱정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이 없다, 피로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은데, 온갖 좋다는 영양제들을 몸에다 넣어드려도 내가 쓰는 것보다 암덩어리가 쓰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다 해도 안 아플 때 조금 움직여서 그래도 팔다리가 빨리빨리 가늘어지는 걸 좀 줄여야 피로함을 덜 느끼기 때문에 약간의 산책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 20세기 때 저도 뭐 학생 때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사람이 곡기를 끊으면 죽어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생각, 그거 이제 21세기에는 버리셔도 된다. 지금 달려있는 그 수액들 중에서 이렇게 뿌연물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좋은 영양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요 밑에 한층 밑에는 지금 뭐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쭉 계시거든요. 그분들 한 달 내내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근데 그 뿌연물 하나 달아놓고서 벌떡 일어납니다. 한 달 뒤에. 2주 뒤에 일어납니다. 그분은 말기암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양실조, 탈수, 뭐 수분 부족, 뭐 나트륨, 칼륨과 같은 전해질 불균형, 이런 거 우리 다 체크하고 절대 그런 걸로 인해서 나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빵프로에 가깝다. 그런 걱정 안 하셔야 된다. 오히려 뭐 한 숟갈만 더 꼬마애들처럼 계속 먹이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이야 먹다가 좀 알다 싶고 빽 하고 뱉어버리면 땡이죠. 근데 그걸 못 하시잖아요. 기운이 없으셔서. 그런 분이 왜 하지 못하고서 거꾸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숨통을 넘어요. 쉽게 얘기해서 즉사. 그 주중에 열심히 저희가 해서 어느 정도 컨디션 올려놨는데, 누군가가 또 왜 요구르트, 뭐 건더기들 있는 요구르트들 있잖아요. 그거 먹이다가 잘못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그거 제일 싫어요. 건더기 있는 요구르트 떠먹이는 거. 우리들은 먹어도 되죠. 건강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왠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주시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결과가 그렇지가 않다. 잘 먹어서 내가 소화해서 내 몸에서 영양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뭐하러 입원하겠어요. 그게 안 되시니까 입원한 분한테
억지로 너무 먹이려고 애쓰지 말아라. 변비도 많이 생깁니다. 일단 사람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야 변비가 안 생기는데 주로 누워만 계시니까 변비가 생기실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저희가 드리는 마약성 진통제들이 변비를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물어봅니다. 뭐 밥도 안 주면서 대변 보셨어요? 대변 보셨어요?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막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요새는 이런 거에 대해서들 의학적으로도 많이 알게 돼서 이거를 뭐 어떻게든 빼주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었지만, 예전에 그런 거 잘 못했던 시절도 있었고, 말기암 치료 안 받고 이제 계속 집에서만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정말 죽겠어서 오시는 분들은 다 막혀서 입으로 이렇게 변 같은 게 나오시는 분들도 옛날에 20세기 때는 있었지만, 요새는 그런 일이 생길 때까지 냅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변을 물키는 약을 처방드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장을 하기도 하고 해서라도 어떻게든 저 쉽게 얘기해서 막힌 하수구 같은 거죠. 예, 그건 뚫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면서 왜 똥 넣냐고 물어보냐고 화내지 마시고, 예, 변 봤는지 꼭 확인해 달라. 호흡곤란도 많이 느끼십니다. 일단 폐에 암이 가면은 제대로 폐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숨이 찰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짜 내 몸에 산소가 모질란지는 우리가 손가락에다 이렇게 기계 같은 거 되잖아요. 코로나 때도 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걸로 재봤는데 멀쩡한데 나는 숨 차다는 분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왜? 불안해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신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다들 불안하고 걱정 많이 되시는데, 그런 상태로 인해서 더 숨차다고 느낀 거예요. 실제 몸에 산소가 모질라지 않는데. 이건 거짓말하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산소만 무작정 준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는 소량의 항불안제, 소량의 항우울제가 큰 도움이 된다. 근데 항우울제, 뭐 불안제 이런 것들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그거에 대한 또 편견을 가지시는 일부 보호자들이 계시죠. 이건 미친 사람들만 먹는 거고, 먹기 시작하면 몸에 인이 배기고 간과 쓸개와 콩팥이 녹아내린다는데, 도대체 그런 얘기 누가 하고 다니는지 좀 잡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유언비어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울렁거리고 토하는 것도 문제인데, 뭐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을 나쁜 놈의 암덩어리가 계속 방해하고 막고 좁게 해놨기 때문에 잘 내려가지 못해서 울렁거리고 토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것도 안 드시는데도 울렁거리거나 토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그러니까 생으로 굶어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위액이 생깁니다. 근데 걔들이 잘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울렁거리면서 윅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일단은 금식이 첫 번째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시냇물처럼 내려가는 거라도 내려가면 관계가 없는데, 못 내려가면 또 토하시죠. 그때 되면 저는 이제 콧줄을 끼우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콧줄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하도 이상한 얘기 써놓은 놈들이 많아요. 콧줄 근데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이걸로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다치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말랑말랑합니다. 이거에서 뭐 잘못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콧줄 다들 안 끼려고 그러시죠. 콧줄 끼면 뭐 금방 죽는 데서부터 온갖 헛소리들이 인터넷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제발 믿지 마세요. 예. 콧줄을 안 하려고 버티시다가 하신 분들의 10명 중에 5명 이상이 진즉할 걸 그랬네. 예. 저절로 이렇게 나와보니까 속이 편안하죠. 속이 편안하고 잘 안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윙하는 기계 옆에다 달아가지고 빼내줍니다. 그렇게 하면 토하는 일은 없어지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선망이라는 거를 겪어보시기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이실 수도 있는데, 말기암에서 피해가기 참 어려운, 뭐랄까, 나쁜 증상이다. 제일 나쁜 증상이다. 서로가 괴로운. 환자는 환자대로 괴롭고,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괴롭고, 의료진도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정신착란 내지는 급성 치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지껏 내가 알던 환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욕을 하는 분도 있고, 링겔이라든지 콧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잡아뜯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침대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112에다 신고하시는 분도 저희 있었습니다. 나 납치당했다. 구해달라. 네.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선망이 있을 때는 평소에 알던 목소리, 평소에 보던 얼굴인 사람이 여기 병원이야 괜찮아라고 안심을 시켜주지 않는 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선망이 생기면 처음에 입원할 때도 저희가 아마 설명을 드렸었고, 중간중간에도 설명을 드리지만, 선망 생기면 보호자 24시간 상주가 꼭 필요하다. 보호자한테 뭐 시켜 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선망 생기셨으니까 오세요. 그럼 2시간이잖아요. 요 앞에 살아도 30분이 걸리는데. 예. 그동안 그 난리와 그런 거를 환자는 환자대로 괴롭고, 예. 그러다가 또 잘못되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옆에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생긴다라고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 말기암으로 인해서 뇌의 기능에 뭔가 손상이 크게 왔을 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절하는 약물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조절을 해보지만 한 번에 쌈박하게 딱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좀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낮잠을 못 자게 하는 게 제일 좋다. 밤새 고생했으니까 서로도 쉬자고 낮잠을 자면 다음날 더 고생하시죠. 말을 시키든 노래를 시키든 뭐 영상통화를 시켜주시든 뭐 어떻게 해서라도 낮에 좀 깨어있게 만들어야 저녁에 푹 주무시면서 선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런 역할도 또 보호자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망 생기면 보호자 계시라고 하는 거고, 사실 선망 안 생기고서 임종하시면 뭐 덜 고생하시는 거고요. 선망 생기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쉽진 않고, 선망 안 생기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는 해보는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많이들 생기십니다. 뭐 선망이 생긴 채로 이렇게 뭐 한 달 사시고 이런 분은 없기 때문에 임종 준비들도 살살 하셔야 되는 거고, 불안과 우울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뭐 말기암이라는데 신나 죽겠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불안하고 우울하시고 뭐 스트레스 받으시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기존의 치료들이 잘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요 정도 아프면 요 정도 진통 됐으면 나을 텐데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도 안 나았다고 너무너무 아프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지는 아까도 숨찬 것도 얘기드렸지만 실제로 손끝까지는 산소가 잘 가고 있는데 숨차다고 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불안, 우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량의 약들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지내실 수가 있다. 물론 설명하고 다 할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편견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갖고 계신다면 당장 지워버리셨으면 좋겠다. 이 암이라는, 특히 말기암이라는 전체 코스를 한번 보시면, 이제 처음에 암을 진단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죠. 무너지지 않고 그런 대로 지내셨죠. 근데 무슨 일이 한번 뻥 터졌죠. 그래서 옛날로 안 돌아가죠. 그런 대로 또 지내시거든요. 그 다음에 뻥 터지고 한 대여섯 번 평균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대여섯 번 정도 놀라셨다. 근데 앞으로 대여섯 번 더 놀라실 거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고, 그 기간이 짧다는 게 요 시기에 서로들 괴로운 거죠. 그래도 또 뭐 생애 말기를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냥 왜 연세 드신 분들 폐렴으로 뭐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이럴 때는 뭐 어디에 무슨 땅을 사놨는지 모르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가 거의 유일한 장점이고, 나머지는 다들 좀 힘든 상황이지만 여하튼 급성 질환하고는 좀 다른 이런 장기간 끄는 병들의 이런 특징들이 있긴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이 완화적 진정입니다. 제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선망, 두 번째는 이 완화적 진정인데, 저희가 온갖 불편한 증상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증상들을 조절해 보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 되신 분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이 진정요법입니다. 수면도 아니고 마취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어거지로 흔들면 반응은 하십니다. 이거는 뭐 우리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환자가 괴롭거나 보호자들이 힘드신 거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거고, 아픈 채로 깨어 있는 거랑 덜 아픈 채로 누워 있는 거, 주무시는 거랑은 어떤 걸 선택하냐의 문제예요. 지내 편하려고 잠만 재운다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 인터넷에 써놓는 놈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바보. 그건 어쩌다 한번 온 사람들이 그래. 옆에서 계속 지켜보신 분들은 다 오케이 하고 다 맞는 거 아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누군가 천만 전에 뭐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 가족들끼리도 어느 정도 정보 교류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같이 주로 돌보시는 분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는데, 어쩌다 한번 나타나시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너네 편하려고 잠만 재우는 거 아니야? 막 이러시면서. 그런다고 더 편하지도 않거든요. 어차피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때 저희 마음대로 하지 않고요. 진정하겠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동의서 받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맨날 쓰는 말이니까 완화적 진정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보호자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단어니까 미리 알고 계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선망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기는 분들이 많다. 그 다음에 진정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저희는 동의서 받고 진행한다. 이게 절대 우리 편하려고 잠만 재우는 건 절대 아니다. 환자의 안정, 환자의 덜 괴로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까 진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환자를 이렇게 재우는 건가요? 예, 자는 거하고 마취하고 중간쯤 됩니다. 약을 투입해서요? 예. 그것도 용량 조절이 그 뭐랄까 좀 속된 말로 하면 좀 제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자, 너 60kg니까 요만큼 넣으면 진정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써보고 되나 보고 요만큼 써보고 되나 봐서 딱 되면은 그걸로 그냥 쭉 갑니다. 그러다가도 병 상태가 또 바뀌면 그게 또 약발이 안 듣거든요. 그럼 또 야금야금 늘어나서 하겠다 그러지만 그날은 잘 안 돼요. 한 이틀은 지나야 이게 약물이 퍼지면서 몸에 반응이 오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제 진정되겠네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되고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고생하시다가 그 다음부터 좀 많이 편해지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시작하면 시작해서 절대 못 깬다는 아니고요. 예, 중간중간 깨시기도 하고 이게 뭐 완벽하게 재우는 건 아니라서요. 흔들면 뭐 반응도 하시고 근데 어차피 그 상황에서 안 해서 아프면 어차피 제대로 반응 못 하신 건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통증이 심하고 계속 선망이 있어봐야 그러니까 눈은 마주치는 것 같지만 실제 마주치는 게 아닌 왜 눈 마주치잖아요. 그런 건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라고 여기시는 보호자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평소에 잘 뭔가 못 해준 것 같은 그 마음이 거기 이제 들어가는 건데 평소에 잘 그래서 더 이제 그 상태 되기 전에 많이들 해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많이들 해주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제 강의 여기까지고 이제 이어서 더 좋은 강의 들으시겠습니다.